근데 지금 야당 지도자라는 사람이 대만 불개입 원칙을, 그러니까 밖으로 빠지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그리고 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것을 아주 그 경솔한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지도자들 다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입을 뻥끗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얘기잖아요. 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선생님들 오늘 마지막 지금 외교도 경랑입니다. 외교 문제 좀 얘기해 볼까요? 이번 주에 대통령께서 이제 가시죠, 미국에. 그거에 앞서서 이번 주에 제일 시끄러웠던 문제, 중국 문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중국 보시면 보셔요. 지난주 19일에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침략하지 말란 얘기죠, 뭐. 그랬더니 중국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말 참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도 엄청난 꼰대죠. 말 참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대사를 불러다 놓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심각한 그 외교적 결례다. 그랬더니 한 줄 더 떠요. 대만에 대해서 불장난을 하면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언행에 신중을 기하라.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민주당은 중국 편을 들어요. 적대를 자초했다. 윤 대통령이 자해 외교를 했다. 국민의힘은 중국과 원팀인가? 그래서 지금 야당이 부주의한 발언으로 평지 폭발을 일으킨 책임이 크다. 그리고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대표는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이게 유엔의 정식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93년인가요? 93년에 대만하고 단교를 했지요. 대만하고 수교를 끊었습니다. 우리가 대만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였는데 단교를 하고 중국이랑 외교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차이나 정책, 중국의 원차이나, 그러니까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원차이나 폴리시에 우리도 가담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거기 참여했고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원차이나 폴리시대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그래서 상당히 외교 수교를 한 나라가 지금 적어졌죠. 여기까지는 원차이나 폴리시에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상에 의한 힘의 의한 현상 변경은 원차이나 폴리시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유엔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고 애지간한 지도자들이 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보세요. 우리나라도 유엔에 의해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죠. 그런데 우리만 합법이라고 해서 북한을 침략해 들어가면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호시탐탐 지금 북한으로 침략해 들어가려고 하면 우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국처럼 우리가 유일한 합법 정부니까 북한을 침략해서 우리 걸로 완전히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전 세계가 우리를 욕할 겁니다. 그게 바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거든요. 원차이나 폴리시, 그 다음에 한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 다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힘으로 밀고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이게 지금 국제적인 질서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라고 한 거냐면 부주의한 발언으로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 자, 유엔의 공식 입장을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부주의했고 자해 외교고 평지 풍파를 일으켰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특히 이재명 이 사람, 대만 문제의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라. 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중국 속국이에요? 굉장히 이상해요.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라.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분은 그때 기억나시죠? 대선 때도 작년 2월인가요?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를 모르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가 적골이 났다라고 얘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를 한번 까내리겠다고 정치 초보라는 얘기를 한번 까내리고 싶어서 젤렌스키를 그렇게 까내리다가 젤렌스키가 잘못해서
그 러시아의 침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서 완전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했죠. 근데 이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뭐 혼자만의 생각이겠어요? 민주당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거대 야당의 수준입니다. 자, 보시면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하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한겨레 신문 보시면 한겨레도 이거를 단순 보도하는 척했지만 이거 보세요. 하나의 중국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한겨레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말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말하고 원 차이나 폴리시를 부정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한겨레마저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몰라서 이렇게 쓰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 기관지처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데 지금 확실한 것은 잘못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말은 애지간한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고 유엔의 공식 입장이다. 자, 보시면 지금 조선일보 칼럼도 굉장히 잘 썼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이 국제 기본 원칙을 언급해도 막말로 위협하는 중국, 외국 협박에 굴복하는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잘 쓴 칼럼입니다. 이거 보세요. 유엔이 일관되게 견지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게 지금 국제적인 원칙이다. 서방 지도자들이 다 이 표현을 자주 쓴다. 대만을 침략하지 말라, 전쟁 일으키지 말라는 원칙을 누가 거부하냐.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는 얘기는 전쟁 일으키지 마라. 우리도 지금 이 동북아에서 우리도 당사자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대만 해협의 안전과 평화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을 미리 압박하려고 중국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 사람들이 중국이 왜 다른 나라한테는 안 그러고 우리한테만 그러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기네 손안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너네는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 그러니 너네의 꿈에 우리가 함께 할게 그랬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너네는 큰 나라, 우리는 작은 나라, 그러니 우리가 너네 중국몽에 같이 할게 이런 얘기를 하고 왔으니 이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자기네 손아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이나 EU나 유엔이나 일본이 저런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를 얘기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우리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하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난리를 치면서 또 하나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가기 전이니까 이제 압박을 하려는 거죠. 무슨 안보 협력 이런 얘기 할까봐. 근데 문제는 이 조선일보 칼럼에서 굉장히 잘 쓴 부분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근데 민주당이 지금 와서 중국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기는커녕 대통령 욕을 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라니 이게 뭔 얘기냐 도대체.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대만 관련 입장이 같다는 사실을 모르냐? 이 사람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민주당이 모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부에 대한 공격이 답이라고 해도 나라의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외국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야당이 지금 이렇게 깡패처럼 구는 중국이랑 같은 편을 먹냐. 너무너무 맞는 얘기죠. 그리고 너무너무 맞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요거는 저도 몰랐던 얘기인데 이거 보셔요. 이게 약간 오버일 수도 있는데 중앙일보의 외교안보 부장이랍니다. 대만 해협의 위기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입니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죠. 막 그 주변을 포위하는 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싸울 태세가 돼 있다. 지금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분석입니다. 보셔요. 미국은 분명히 대만을 도우러 군대를 넣을 거다. 일본도 가세할 거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전쟁 나면 개입할 거냐는 질문에 3번이나 이미 그렇다고 대답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여야 간 차이가 없다. 이 상황에서 그럼 한국은 계속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그러기 어려울 텐데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립을 지키는지하고 상관없이 미국은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의 주둔에 있는 주한미군을 뺄 겁니다. 분명히. 주한미군 지금 4개 전투 비행 대대 중 4개 중 2개를 대만으로 보낸다고 이미 설정해놨다고 해요. CCSIS에서. 그러면
주한 미군의 투입이 사실상 불가피하고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칼럼에서 굉장히 이번에 여러분들이 주시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예상이 된다면 지금 뭐 육상군도 우리가 가까우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장갑차나 이런 거를 실어 나르겠죠. 이거를 예상을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문제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미국이 당연히 주한미군의 장갑차와 비행대대를 빼서 대만으로 보낼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예상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쉽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중국은 당연히 주한미군이라는 상수를 상쇄하기 위해서 북한한테 도와라라고 얘기하겠죠. 도와라라는 게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국지적인 도발, 무력 충돌, 대규모 해킹, 무차별 테러, 북한한테 우리가 지금 대만 침략하러 가는데 미군이 군대를 그쪽으로 보낼 테니까 너네는 한국을 교란시켜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한반도의 긴장을 급증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주한미군이 중국과 대만에 유사시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서 북한의 군사행동일 거라고 대통령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중국하고 북한은 짜오를 한 상태니까. 그럼 우리 한반도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 대만 문제에서 우리가 완전한 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때 중국이 지금 난리를 친 거잖아요. 중국이 북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지금 너무 높기 때문에.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제가 평소 때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를 이분이 지금 지적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주한미군을 빼갈 거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걸 예상하는 중국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반도도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중국한테 다른 유럽 지도자나 유엔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고 얘기하는 자격이 우리는 다른 나라와 더 많은 거죠. 근데 지금 야당 지도자라는 사람이 대만 불개입 원칙을 그러니까 밖으로 빠지겠다라는 원칙을 천명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것을 아주 경솔한 발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지도자들 다 하는 얘기를 우리나라는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입을 뻥끗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거의 중국의 속국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자는 얘기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으신 건 맞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굉장히 반대하시네요. 반대하시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저 야당이 저렇게 떠들면 또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속국처럼 살아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일관된 원칙을 견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국민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 일관된 심지를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지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근데 저 거대 야당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한심한 겁니다, 사실. 자, 우리 대통령 가시죠? 근데 오늘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조선도 나왔던 것 같아요. 아침 신문에. 단독은 아니고 몇 개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핵 공격할 때는 핵 보복을 미국이 하겠다라는 공동 문서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방미 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그냥 북한 핵 용납 못해. 김정은 정권이 종말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미국이 핵 보복하겠다라는 문장으로 그 다음에 막연하게 서로 같이 결정한다가 아니라 한국의 미 전략자산 전개 요청하면 미국이 응한다. 이런 식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둘이 어떻게 공동 기획하고 공동 운영할 것인지를 문서화에 남기겠다.
왜 이렇게 문서화를 하냐? 북핵 고도화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우리 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춘 핵 우산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고 미국이 거기에 공감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신문들이 지금 얘기한 것은 대통령께서 방미 가서 가져올 그 보따리 중에 하나가 요건 것 같습니다. 명문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여론이 많이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으면 지금 자체 핵무장 얘기가 너무 강해지니까 저는 자체 핵무장이라는 게 지금 단계에서 우리 나라에 굉장한 부담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원자력도 뭐 완전히 포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가셔서 국민들이 좀 안심하게끔 이렇게 하는 노력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자, 이제 모레부터인가요? 내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방미가 시작이 되면 요거 동맹 강화, 북핵 문제, 그다음에 경제 협력, 지금 IRA하고 반도체법, 그다음에 한미일의 어떻게 정보와 군사 협력을 공조할 거냐. 그다음에 중국 견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 의제가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얘기하면 안보하고 그다음에 경제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뭐를 가져오실지 가서 잘 협상을, 이만 협상은 뭐 다 됐겠지만 지금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이 동북아에서 미국과 일본하고 어떤 관계를 앞으로 다져갈 것이냐에 대한 큰 기반을 이번에 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뭐 미국하고 지금 긴장 관계일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하고 이해가 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결하고 오시기를. 그래서 지금 우리 이번 주 다음 주에 오시죠? 다음 주에 돌아오시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중요 의제들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 앞날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되죠. 그리고 당장 우리 대통령실로서는 일단 외교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순방 때하고 달리 굉장히 이런 주제에 이제 실질적인 우리나라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잖아요. 이런 미래를 위한 아젠다에 언론이 좀 집중됐으면 좋겠고, 우리 야당들도 좀 여기 협조해서 저렇게 얼빵한 얘기 좀 하지 말고 좀 언론들도 이 실질적인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나라가 좀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주가 되길 바라고, 정치 경랑, 경제 경랑 다 모두 이번 주에 잘 살펴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